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인데 두 가지 그 핵심 질문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첫 번째는 소드 레슬링 이제 왜 영상 강의나 아니면 그 이제 집체 교육식 그 지도자 양성 과정 뭐 어떻게 돼가는 거냐 뭐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물어보신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술, 그러니까 고류 병법서 무술 수련할 때 예전에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손자병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사시 오륜사라든지 뭐 이러한 병법서를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 그 두 가지인데 하나씩 답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 관련된 영상을 계속 촬영을 했는데 촬영할 때마다 이게 막 녹음이 안 된다든지 음성만 뭐 이렇게 막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저도 지금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이 같은 주제로 시간도 없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이 세 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소드 레슬링은 이제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본업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관점의 예방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 관련된 강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무술로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실용성이거든요. 실용성인데, 제가 말하는 실용성은 이제 합을 맞춘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의 훈련 체계는 진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나하고 합을 맞추지 않은, 나에게 적대감을 품은 또는 나를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을 내가 가진 어떤 무술로 이제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스파링 훈련 체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가 이루어야 돼요. 보조로 넣으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관점이 실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느낀 게, 저는 대한검도의 검도를 한 20년 정도 해서 이제 도검류 스파링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는 그냥 풀 스파링 위주로 훈련 체계가 다 잡혀 있잖아. 주짓수보다 스파링은 더 많이 해요. 풀 스파링 형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거의 풀 스파링으로만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풀 스파링을 통해 가지고 그 앞에 위에 이제 지도자나 선배들이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주짓수는 그날 기술 연습하고 포지션 스파링하고 그 다음에 풀 스파링 넘어가잖아. 근데 검도는 아예 다르다고요. 아예 그냥 풀 스파링 위주예요. 그래서 스파링 경험치가 많았는데, 이제 칼리라는 이제 무술 지도자로 이제 활동하면서 그 이제 집체 교육식으로 다 지도자 양성 과정이 형성이 돼 있는데, 뭐 내가 뭐 그 현지에 가서 마스터한테 직접 배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뭐 한 달에 몇 번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가서 이제 집체 교육식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왜냐하면 그게 어떤 무술이든지 1년 2년 안에 지도자 과정이 된다는 건 그건 집체 교육식이란 말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 애초에 그게. 검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준사범 조교로 활동하려면 최소 7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짓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브라운 벨트 이상 되려면, 퍼플도 제가 볼 때 주짓수도 지도자로 활동해야 되는데 보통 다 5년에서 7년 차 이상들이에요. 보면 7년 차 이상이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뭐 내가 1년 2년 또는 한 달 안에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다, 이거는 집체 교육식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교육체계가 그렇다는 거고, 집체 교육식으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말 자체가 그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풀스파링 형태의 이제 훈련 체계가 아니라 시연용 합을 맞춘 약속 대련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칼리라는 이제 무술을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스파링 교육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제 기준점에서는. 이제 대한검도에 검도를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방의 이치가 전혀 안 담겨 있다고. 그래서 그냥 집체 교육식으로 지도자 과정 이수한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칼리 지도자로 오래 활동해도 그냥 자기 제자들 놓고 그냥 이제 스파링 뭐 한 번씩 해보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스파링 교육 체계로 전부 다 제가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육 체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게임 형태의 교육 체계로 다 바꾸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 유파별로 이게 좀 반발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칼리가 유파가 엄청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해야지만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파가 엄청나게 분화가 많이 됐다고. 예. 다른 데서는 지도자 과정이 있어도 또 다른 쪽 가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안에 보면 내용은 똑같아. 근데 교육을 어떻게 식으로 진행하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이제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제 동서양 그 고류 검술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무기의 모양에 따라서 동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 뭐 해안가냐 아니면 산악지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칼리 어떤 특정 유파의 소속을 그냥 다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류를 하게 된 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겸 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스파링 중심의 도검류를 아주 오래 수련한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교육 체계가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향점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디 소속해서 어떻게 지도자 과정 이수했다고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또 자기들 단체를 이용한다고 오해를 해서 저는 이제 막 소개해 주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본인들이 그걸 오해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칼리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지도자 과정 이수한 게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들 네임만 활용 안 하면 된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또 확답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건 사실은 전통 칼리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유파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뭐 시와나리 같은 안에 기본적인 기술은 이용하지만 그거는 또 굳이 칼리만의 특징도 아니야. 왜냐하면 한 손 바스톤 70cm 정도의 뭐 거미든 몽둥이를 들고 하는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의 칼리 파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서양 쪽에 보면 움직임이나 그게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걸 전부 다 분해해서 제 나름대로 훈련 체계로 집어넣은 거니까, 뭐 그러면 소드 레슬링이라는 명칭은 사실 제가 그 명칭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원래는 칼리 안에 맨손 근접 파트가 있어요. 격투 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스톤이 움직이는 루트에 따라서 나이프가 같이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 바스톤 70cm의 바스톤을 훈련하면 나이프 훈련이 자동으로 돼. 그리고 그게 맨손 상황일 때도 그대로 이제 움직임이 연결되거든. 근데 이게 맨손 근접 격투는 사실은 바스톤의 움직임으로 내가 신체를 구현하면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복싱이나 킥복싱이 훨씬 나아, 타격은.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상황에서는 주짓수나 레슬링이 훨씬 더 낫고, 합친 게 이제 종합격투기인데 종합격투기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장점은 내가 바스톤 수련을 하다 보면 맨손일 때 상황을 굳이 따로 연습 안 해도 된다는 게 그게 하나의 장점인데,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맨손 근접 격투수 그 안에 파트에 보면 이제 타격 파트가 있고 그라운드 파트가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필리피노 더티 복싱, 그 다음에 필리피노 레슬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명칭은 또 있어. 뭐 파란토칸, 이제 엠티핸드, 뭐 판가무트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류가 돼요. 서양인들한테 본인들이 홍보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격을 일단은 먼저 이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필리피노 더티 복싱을 먼저 손을 봤다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루터니까 그냥 영어 애칭이에요.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 더티 복싱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피노 레슬링 파트 부분을 이제 그걸 이제 손을 대면서 교육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필리피노 레슬링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일본인들이 못 알아듣고, 보니까 이제 국내 그런 서양 검술 동호회 같은 게 있더만. 이제 서양 검술 책 보고 일반인들이 막 복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동호회 모임이 있던데, 거기서 이제 뭐 소드 레슬링이라는 명칭을 썼나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알려진 거예요, 유튜브 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드 레슬링은 중세 유럽에서 이제 이 기사들이나 뭐 이 검객들이 검을 하다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제가 나온 때죠. 옛날 영상에 그랬잖아요. 이게
무기술은 이제 교전이나 스파링을 해보면 원거리에서 하다가 제로가 되는, 거리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댔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이 가속도를 붙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거리가 제로가 되는 뒤엉키는 상황일 때 넘어지면 이제 이 레슬링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찔러서 죽이는 거야.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그 중세 유럽 때 소드 레슬링 개념으로 이제 이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동호회 통해서 유튜브에 이제 그런 일반인들이 거의 명칭을 들었고, 또 그 명칭 자체가 직관적이라서 제가 집어넣은 거지, 뭐 중세 유럽의 소드 레슬링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굳이 그걸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 제가 볼 때는 기술 체계라는 건 시대를 이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발전해요. 저는 그 코도의 임재영 사범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무술이 가지는 가치도 분명히 있는데, 전통 무술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맞게끔 진화해 오면서 지금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게 지금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이라고. 뭐 쿠도, 극진 가라데에서 이제 진화해서 온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알겠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칼리의 무기술, 그러니까 이제 바스톤이나 한손 검이나 아니면 나이프로 상대방이 공격할 때 뒤엉켰을 때 이제 탈출하는 방법, 디펜스 하는 방법, 이제 뭐 군 특수부대라면 이제 오히려 찔러야 되겠죠. 맞죠? 그 무기를 이용해서, 나는 맨손일 때. 이제 그러한 이제 모의 상황 훈련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핵심은 스파링이랬잖아요. 스파링 훈련 체계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레슬링 처음에 조금 하다가 이제 주짓수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노기 주짓수를 해야 되는데 노기 주짓수 하는 데가 잘 없어. 그래서 이제 도복 주짓수 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6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우리 자문위원도 있잖아요. 이 자문위원한테 이제 한 번씩 질문도 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해보면,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그리고 가르쳐 보면, 실제 오프라인상 가르쳐 보면, 이 주짓수를 했던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도가 훨씬 빨라요. 이해도가. 근데 대신에 이제 한계성은 있지. 왜냐면 이제 이 도검류가 움직이는 루트나 원칙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디펜스를 하거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때 이제 도검류를 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은, 오히려 더 좋은 포지션으로 이제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각 이런 거는 나이프를 든 사람한테 삼각 조르기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바꿔지고 하체 쪽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삼각 조르기를 할 때 바로 사람이 실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삼각 조르기 상태가 되면 이 손으로 옮겨 잡고 바로 하체를 찌르기 때문에, 이 도검류를 든 사람이 탑 포지션에 있고 내가 이제 밑에 있는 상황에서 삼각을 절대 걸면 안 돼요. 걸면 안 되는데, 안바 계열도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도검류를 수련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도검류 수련은 스파링 중심으로 수련해 봐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드 레슬링 프로그램 이제 이거 스파링 중심 교육 체계로 바꿀 때 어디를 주안점으로 둬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해법을 찾은 게 이제 쿠도랑 그 팀메드의 종합 격투기 그 교육 방식. 그러니까 이제 팀메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짓수 수업을 따로 별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격 수업은 킥복싱으로 깔끔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격 상황에서 그라운드 상황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 사실은 종합격투기인데, 그 특징인데, 그거는 이제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 출신자 분들이 이제 코치로 이제 활동하면서 본인들 노하우, 그러니까 이제 타격 상황에서 어떻게 그라운드로 연결되는지를 이제 타격할 때도 알려주고 주짓수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가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쿠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걸 뭐라더라? 내자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라운드 훈련을 같이 하고 타격 훈련. 근데 이제 그라운드 훈련할 때 그 이제 쿠도 사범님들이 이제 타격에서 어떻게 그라운드로 연결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타격 수업할 때도 어떻게 잡아채서 뭐 테이크다운으로 가는지도 이제 격가지처럼 넣어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소드 레슬링도 이제 그렇게 지금 교육 체계를 잡을 건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바스토넌이나 나이프 스파링 경험치 그 훈련 체계를
비중을 얼마나 잡고 그라운드 상황일 때 훈련 체계를 이제 스파링 할 때 어느 비중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어쨌든 이게 무기술을 기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스톤이나 나이프 그냥 쉽게 칼리를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칼리라고 명칭 쓰면 또 시비 걸 것 같은데 그냥 무기술 이제 스파링 훈련 체계를 70% 잡고 그라운드를 30 잡으려고 했거든.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복 주짓수를 한 6년째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 주짓수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맨날 복싱은 한 5년 정도 해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복싱 필수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땐 주짓수는 그냥 무조건 평생 해봐야 돼. 아 진짜. 그래서 주짓수 하면서 저도 처음에 막 많이 다쳤잖아요. 갈비뼈 2번 금가고 막 올 때 날라가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주짓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짓수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주짓수 지도자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훈련 파트너만 만나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배려하는, 그러니까 스파링에서 막 승부욕 강하게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하면 안 돼. 도장에 어느 도장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무조건 피해야 돼. 전 무조건 피해요. 아우 막 허리 아프다 이라고 막 아우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이라고 대신에 되게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상대방 되게 배려하면서 스파링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띠가 높지. 퍼프로 이상들이지. 그죠? 그런 사람들 몇 명 딱 찍어 놓고, 아니면 블루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런 선배들 딱 찍어 놓고 그 사람들하고만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물론 이제 내가 시합 욕심이 있고, 이제 선수 욕심이 있고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승부욕 강한 사람들도 좋지. 그래 하면 되는데 부상의 우려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전제 조건만 해결이 되면 주짓수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 좋은 이유는 전에 주짓수 편 추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부산의 주짓수 랩이라고 그 부산대 앞에 노영함 그 관장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그쪽에 있을 때 그 처음 도장이 차려졌었거든. 그때 가볼까 했었어. 그러니까 제가 주짓수를 수련할 수 있는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동호회식으로 활동이 됐거든. 그때 한번 가볼까 하다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쯤에 또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고, 가려다가 안 갔어요, 그때. 이제 막 정착되던 시기라서. 뭐 어쨌든 거기 보면은 거기는 화이트 벨트 수업이 따로 진행된대. 이렇게 같은 안에서 지도자 2명이.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도장도 거기도 이제 저는 집 근처라서 가는데 되게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뭐 관장이나 코치들 실력도 출중하고 현역 선수들이라서 더 출중하고 거기도 보면은 화이트 벨트는 수업은 일단 같이 할 때도 많지만 대신에 화이트 벨트만 따로 관장님이 계속 신경 써서 따로 이제 이 밀착 지도래. 아예 1대1처럼 이쪽 도장은. 그런데 찾아가면 돼. 그런데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도장의 이 퍼폴들이 주로 다 동생들인데, 형님도 한 분 있어요. 퍼폴 중에 형님도 이제 50대 초중반 되는 형님도 한 분 있는데, 그 퍼폴 동생들이 이제 다들 나이가 많아. 이제 40대 초 아니면 30대 말이야. 자기들은 한국 나이로 자꾸 30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퍼플들이 되게 매너 있고 실력도 좋고 되게 매너 있어요. 되게 살살 해줘. 지도를 해준다. 살살 지도를 잘 해준다고. 그 30대 퍼플들도 그렇게 잘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막 제가 뭐 스파링 실력을 늘리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만 이제 딱 갖춰지면 주짓수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이제 제가 그 그라운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스파링식으로 계속 구현을 하려고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주짓수 이게 도복이든 녹이든지 간에 주짓수의 실력이 장착이 돼 있다는 거는 그라운드 안에서 이제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검류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교육만 첨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소드 레슬링 파트 부분은 실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소드 레슬링 지도자 과정은 원래는 올 초부터 이제 개설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많아서 이제 그 요청하시는 분들은 직업상 필요한 분들이라서 이제 대신에 이제 제가 조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중을 맞춰야 될지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바스톤이나 무기술 수업을 이제 스파링 훈련을 한 70% 잡고 그라운드는 30% 잡으려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크라브마가 그 이집트 쪽에 크라브마가 유명한 체육관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주짓수는 수업을 그대로 하고 이제 크라브마가는 안에 다 이제 짬뽕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타격이나 이제 뭐 무기 디펜스나 모의 상황 훈련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게 반반씩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주짓수 관장님이 블랙벨트예요. 주짓수 블랙벨트라서 주짓수 수업을 그냥 FM대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짓수 실력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크라브마가 레벨 그 훈련도 같이 올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딱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고 있고 그라운드 파트를 오히려 주로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진짜 배려해주는 파트너, 훈련 파트너만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처음에 배울 때 아까 말한 그런 도장들, 지도자분들 잘 만나가지고 처음에 잘 배우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짜 평생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위험하거든. 이제 관절을 꺾고 쪼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생각을 방심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딱 올라오는 순간 무조건 다치게 돼 있어. 진짜로.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되게 조심하면서 하면 평생 해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평생 주짓수라는 개념이 평생 검도처럼 평생 주짓수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교육체계 조정 부분 때문에 다 보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프라인의 수련 모임의 제자들한테는 이제 소드 레슬링 계속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오프라인 수련 모임도 보면 우리 시니어 멤버 중에 한 명은 주짓수를 좀 했었거든. 그래서 잘 따라와. 근데 나머지는 이제 주짓수나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제로 베이스인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로 드릴부터 해가지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부터 일단 계속 높여주려고 지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주짓수 수업처럼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에서 일단 가르치는 형태 위주로 쭉 가면서 이제 우리 여기는 소수 그룹 멤버십으로 운영하니까 비영리지만 소수 그룹 멤버십으로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각자 이제 회비 각출해서 제가 이제 운영 자금을 쓰는데 이거 위주로 가고 일단 소드 레슬링 지도자 과정 자체를 좀 보류를 더 할까 싶어요. 보류 좀 더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급하신 분들은 주짓수 블루벨트 이상의 이제 수련이 돼 있는 분들만 이제 받아가지고 그 지도자 과정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이 집체 교육식으로 진행되지만 뭐 한 달 아니면 뭐 석 달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 단체 보면은 군 경찰이라서 뭐 마스터 이제 집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제 자격이 나오는 것도 본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단일 무술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괜찮아. 근데 사실은 군 경찰은 맨손 근접 격투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일반인들이거든요. 예, 일반인이에요. 교육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안에. 그래서 총기에 관한 전문가들이지 현대전의 군인이나 경찰들은 전혀 그냥 그런 무술 경력이 없으면 그냥 일반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가르쳐도 한 1년 정도는 그 바스톤이나 나이프나 훈련 체계 스파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집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제자들 가르쳐 보니까 그렇게 딱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고. 지금 시니어 멤버들은 3년 차들이거든요. 3년 차들인데 매주 90분씩 이제 집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멤버쯤 되니까 이제 한 3년 차쯤 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씩은 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약식 스파링 형태만 하다가 이제 풀 스파링으로 진입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소드 레슬링 지도자 과정 뭐 이런 게 단기간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라운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바스톤이나 무기술 훈련 파트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라운드는 본인들이 이제 주짓수 블루벨트 정도는 실력을 갖추고 와야 돼. 신청을 해야지 이제 따라올 수 있다고, 수업을. 안 그러면 제가 기초적인 거 하다 보면 그건 뭐 완전히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제 안 돼요.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좀 보류 중입니다. 저도 조금 이 교육 체계 비중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파트를 어느 정도 비중을 올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주짓수, 도복 주짓수도 계속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딸아이랑 집사람한테 이거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도장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어서, 이게 주짓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양들이,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제가 도복 주짓수 오래 할 생각이 없었거든. 노기 주짓수 조금 하다가 이제 이게 저는 베이스가 아니니까 그냥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조금 도움받는 수준으로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집사람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딸아이가 이건 하면 진짜 무조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에 지금 그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그 국가대표, 이제 20살, 이제 20,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됐는데 너무 멋져요. 그 친구는 키가 한 171 정도 되는데 신체 비율이나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주짓수를 중학교 때부터 했다더라고.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제가 볼 때 웬만한 남자들은 택도 없어요. 진짜 주짓수를 좀 한 남자들도 안 되는데, 이제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남자들은 아예 제가 볼 때는 상대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되고, 그 이제 딱 보면서, 그리고 너무 인품도 너무 좋아. 인성도 너무 예의 바르고 MZ세대 같지가 않아요. 진짜 MZ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MZ세대의 고유 특징이 없어요.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도 많지만 너무 예의 바르고 담백하고, 그리고 막 이제 내가 최고다 이런 그런 거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국가대표 우리 코치인데, 우리 체육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딸에 가르치다가 이제 여자가 여자들을 또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레슨 신청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너무 좋아요. 인품도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무술 수련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 수양. 예. 인성은 개판인데 무술 지도자로 활동한다. 저는 그거는 완전히 이 무술 수련의 의미가 완전 퇴색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술 분야 있죠. 그 오륜서. 저는 제가 이제 저도 봤어요. 대한검도 한 1, 2년 차 때 무조건 봐요. 오륜선을 사람들이 필독하거든. 필독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게 별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일본에, 뭐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건데, 일본의 슈퍼컴퓨터로 미야모토 무사시가 지금 현대 검도인들의 이제 기술적 수준에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냐에 따졌을 때 2단 정도래. 충격적이죠. 기교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죽도로 이제 이 풀 스파링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게 진검 이압에서 좀 멀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스파링 체계가, 스파링 경험치가 너무 많이 쌓여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사무라이가 있을 때는 사무라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거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고 베이면, 옛날에는 의료 기술도 또 떨어졌잖아. 치명적이거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훈련을 할 때 그때도 항상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이제 훈련할 때 목고무를 들고 하니까 막 뼈가 부러지고 너무 심하게 다치니까 목고 말고 대용품이 없을까 막, 그래서 천을 막 칭칭 감기도 하고, 이제 죽도를 잘라서 지금과 같은 죽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훈련 격검을 했거든. 예. 물론 이제 진검의 생사를 건 진검 결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어떤 경지는 검도 2단에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기교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공방의 이치상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상대방이 어떤 수를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수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 이런 수싸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지금 현대 검도인들 2단 정도 수준이다, 이런 뭐 2, 3단 이런 결과가 뭐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륜소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현대 스포츠화된 죽도 검도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100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8단 선생님들 괴물들이라고. 이분들은 뭐 40년, 50년을 거의 뭐 수만 명의 사람들하고 풀스파링을 한 사람들이에요. 경지가.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주짓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주짓수처럼 블랙벨트 달고 나서 3단이 그 블랙벨트 달고 나서 단이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은 2단, 6단 안에서 또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7단이 되고 7단 안에서 또 압도적으로 2명이 이겨야 8단이 되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끝까지 증명하고 올라간 사람들이라서 괴물들이 괴물들. 그 경험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4, 50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과 겪음을 하면서 얻게 되는 공방의 이치를 거의 대학 논문 수준으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니까 그게 오륜서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한 3, 4년 차 지나가는데 그 당시 때 우리 지도했던 그 조교님, 나중엔 지도사범님이 됐는데 그 사범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말씀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경지가 깊었던 거야. 이게 제가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보게 돼. 안 보게 되고 저도 이제 지도사범 할 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볼 시간에 지금 현재 도장에서 지도사범이나 아니면 준사범이나 아니면 수석사범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손자병법은 뭐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고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용인수를 써야 되고 이런 건데 무술수련에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냐, 어떻게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던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영상에 뭐 다대일 상황에서 그 액션 영화 리뷰하면서 다대일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싸움을 할 때 심리전을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떠한 심리적 사각지대를 활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전통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대 병법서에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뭔가 도출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저는 본업 분야가 인적 자원 개발 및 이제 교육 프로그램 설계잖아요. 그 예방범죄학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지금 이제 6년 차 넘어가는 거고,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업체가 이제 갑자기 매출이 급감을 해. 그럼 이제 경영상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경영상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이제 경영 진단, 리스크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퍼실리테이터 기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 이제 제일 최근에 트렌드는 디자인 싱킹이었죠. 스탠퍼드 대학의 디자인 싱킹 대학 석사 과정이 있는데, 그럼 세계 유수의 기업 오너들이 가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뭐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수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손자병법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이제 무술가로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업 분야가 그런 식의 이제 컨설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접점이 많아요. 접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직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좀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손자병법의 어떤 용인술이라든지 손자병법에서 또는 손자병법과 같은 고전에서 인간관계로는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연구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바탕이 돼서 제가 지금 이제 본 채널에서 뭐 액션 리뷰할 때 이런 게 거기에 이제 바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그냥 그런 이제 그 예전에 어떤 병법서를 가지고 이제 접목시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제가 위기상황 대처훈련 프로그램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계속. 각 범죄 상황들을 분석해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서 거기 안에서 범죄자들의 행동 양상, 심리 상태 말고 행동 양상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범죄 현장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행동 지침을 만드는 일종의 어떤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찰직 분들 중에 이제 일부 분들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본인들이 원래 수련하고 있던 무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실망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왜냐면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수련했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뭐 이 명칭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사용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상에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린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하고 완전히 거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막 본인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세미나 하고 일하시니까 조금 속상한 거예요. 속상했던 건데, 그분들한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다 연구하고 개발한 내용들의 이제 노하우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그 요즘에 영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유튜브상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상황을 재현하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허락을 구하든지 양해를 구하는 게 매너잖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매너인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쿠도에서 쿠도 수련하시는 분들이 되게 젠틀하시거든요. 수련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수련하시는 분이 아마 도검류도 원래 오래 수련하셨던 분인가 봐.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제 그런 세미나 할 때 도장 안에서 제 유튜브상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법론을 이제 차용해서 써도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적인 건데 너무 고마운 거야. 워낙 비정상이 이제 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연락해서 그냥 양해 하나 구하면 되는 건데, 아니 저는 영화 관계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 영화 저작권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라, 돈 주고 받아라,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무술가들이 어떤 무술적 내용이나 저처럼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을 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다 쓰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저작권이에요. 음원만 저작권이 아니라고. 맞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어떤 체육관의 관장님이 본인이 수십 년간 그 해당 종목을 수련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어떤 유튜브 상의 영상에서 얘기할 때 그게 다 저작권이라고. 근데 왜 영화 관계자들은 그거 그냥 무작위로 다 가져다 써가지고는 영화상에 표현할 때 그걸 허락도 안 구하고 가져다 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몇 개의 영화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 보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그제도 가져다 썼더라고. 사양으로 재현하든지. 그거 제가 다 짚어낼 수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거 너무 모순적이에요. 본인들 거는 저작권 그렇게 따지면서 왜 이쪽 분야는 존중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맞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 제작에서 그 액션을 담당하는 그런 코디나 또는 무술 감독님들이 그런 식으로 차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죠?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연락을 해서 뭐 선생님 채널에서 설명한 이 내용들을 좀 영화상으로 차용해서 놓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저희가 좀 그런 걸 차용해서 써도 되느냐. 그 아까 그 쿠도 그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한번 연락해 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맞죠? 너무 실망이에요. 처음엔 기분 좋았지. 그 웹툰 웹소설 안에서도 막 그 제가 얘기한 내용을 어떤 사람들 그대로 가져다 썼더라고, 구절 안으로. 예. 그 처음에는 야 이게 뭔가 그나마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기분이 나빠. 왜냐면 그 양해도 안 구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맞죠? 제가 지금 본업 분야 같으면 바로 법적으로 대처하는데, 뭐 이쪽은 제가 재능 기부 삼아 이 채널을 운영하고 우리 현직자들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태도가, 매너가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예전에 병법서를 가지고 무술 수련에 접목시키고자 하시는 분은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그 멤버십은 제가 지금 막 재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더티복싱 위주로만 조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위주로 좀 더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파트너랑 훈련할 수 있는 체계 위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